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미술응원 프로젝트의 응원을 받을 작가는 이혜령 작가인데요. 이혜령 작가는 우선 아주 뛰어난 묘사력을 가지고 도시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이 작가가 왜 이런 도시의 이미지를 그렸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작가라는 건 그 시대의 어떤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뚜렷한 메시지가 뚜렷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작가의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실존의 문제, 이런 거를 다루는 작가입니다. 이혜령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창에 중첩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이혜령 작가입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은 실제 사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터칭이 거의 없이 매끈하게 그리는데 일부러 그렇게 그리시나 보죠? 예, 저의 이제 작업은 어찌됐든 여러 창을 통해서 창 안과 밖의 이미지들을 함축적으로 중첩적으로 나타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얇은 매트하게 네. 평면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캔버스 자체에서도 어찌됐든 평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입체인 이미지들을 평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표면을 어떤 두께감 없이 붓터치 없이 되게 매트하고 평평하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대한 건물의 쇼윈도에 비친 영상이죠. 예, 그러니까 쇼윈도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쇼윈도를 많이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네. 근데 쇼윈도는 쇼윈도의 밖에 있는 건물의 이미지와 쇼윈도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중첩을 통해서 겹쳐서 이제 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네.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통해서 이제 평면 작업으로 나타낸 네.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쇼윈도 안에 걸려 있는 옷이겠고, 이런 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 그림 바깥에 있는 게 비친 거겠죠? 네, 비춰진 이미지예요.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대중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의 새로운 환경도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에 가면 항상 거기에는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속해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느껴보는, 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이 됐으면 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림이 보면은 캔버스도 아주 독특해요. 이 옆에가 상당히 두꺼운데 실제 이렇게 일부러 만드시는 거죠. 캔버스 두께가 캔버스 두께는 보통 3cm에서 2.5cm 정도 두께가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해서 5cm, 6cm 정도의 두께를 유지를 하고요. 테두리 자체에는 저는 이제 유화 물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생천이라고 하죠. 와꾸를 제가 직접 짜긴 하는데, 이 생천은 그대로 내비두고 이 평면 작업 위에다가만 색깔을 정말 붓터치 없이 얇게 이렇게 칠해가는 과정인데요. 그 이유는 유리창이라는 것도 어찌됐든 하나의 여러 이미지를 하나로 중첩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캔버스에서도 두께는 있지만 그 위에 얇게 그림의 하나의 중첩된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위에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게 하나의 되게 얇은 평면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보면은 생천에다가 아무것도 이렇게 밑작업을 안 하고 직접 그림을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밑작업은 이제 제소 정도는 제소 정도는 바르고. 제소도 약간 조금 저는 되게 굵게 얇게 해서 다른 사람 한 2번 바르고 저는 10번 정도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리는 과정을 계속 한 하루 이상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색감을 들어가는데, 색감도 정말 얇게 물감을 소량으로 해서 붓을 이렇게 비비면서 펴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유화라고 생각을 하면 유화붓은 되게 이렇게 뻣뻣하고 두껍고 해서 이런 작업이 어떻게 매끈한 작업이 나오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붓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붓이 굉장히 부드러워. 약간 물감 자체로만 자체로만 쓰거든요. 다른 성분 오일이나 이런 거 섞지 않고요. 물감 자체. 물감 자체. 그래서 거의 이제 물감하고 섞어서
이 세 가지만, 그러니까 물감하고 붓만 사용을 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오일 물감을 사용할 때 약간 기름 같은 걸 같이 섞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거의 안 섞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림이 완성되면서도 완성되면 약간 덜 광이 나는 듯한 느낌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천에 물감이 이렇게 채워진 듯한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이 최근에 하시는 작업 같은데요. 역시 이제 유리창에 비친 이미지를 그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트한 느낌, 유리창처럼 매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의 그 붓터치가 드러나지 않는 기법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특별한 재료가 있습니까? 그걸 만드는 재료? 그 물감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유화 물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남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 붓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일반 유화 붓은 굉장히 뻣뻣하고 붓 그 결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붓자국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그래서 요걸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중요한 건 이 사선 붓이 굉장히 이 그 섬세하게 작업이 들어갈 때 되게 편하고, 저 같은 경우도 건물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각진 부분이 되게 많아요. 창문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요런, 그리고 그 겹쳤을 때 이미지들이 되게 조각조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는 이런 걸 이렇게 사선으로 된 붓으로 해주면 빠르게 효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겹쳐진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너무 얇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좀 나타나는 그림을 표현하고 싶어서 유화 물감으로 붓으로 최대한 붓자국이 안 남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한 얇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최대한 마르기 전에 붓으로 다 경계 라인을 흐릿하게 해줘요. 그러면 그림이 완성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최대한 양쪽 그림이 색깔을 얹어주고 붓으로 비벼 나가요. 그러니까 양쪽 그 물감이 마르기 전에 그 선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외곽선을. 그래서 보시면 이쪽은 지금 이제 거의 초벌 작업이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 경계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 넘어가고, 세 번째 작업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건물의 모양 같은 거나 그런 구조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건물 자체가 창이 굉장히 많아요. 제 이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중첩이 되면 없었던 그 부분도 여러 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색깔에 맞춰서 얹다 보면 이게 작업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이지만 이 부분을 하는데도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쪽을 이렇게 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상태에서 같이 비벼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쪽 색깔이 다 마른 상태에서 여기를 칠하면 그냥 가위로 잘라놓은 듯한 그런 깔끔한 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얇은 붓으로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그 하시는 기법이 말하자면 인상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알라 프리마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기법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중간 톤이 나와요. 계속 비비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화는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르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틀렸으면 위에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형태가 조금 변형이 되면 이 붓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줘요. 오늘 이혜령 작가를 만났는데요. 결국 이제 그 이혜령 작가는 아직 젊은 작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이 작업을 통해서, 풍경 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범도 보여주시고 제작의 그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끝으로 한마디 좀. 오늘 한국미술응원 프로젝트라는 기획을 통해서 저의 작업을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고요. 제 작업을 관객들이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